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 정면 인터뷰에서는요, 이 무소속으로 당선돼 새누리당에 복당 신청을 한 분이죠. 조혜진 의원 연결해서 복당 문제와 함께 원내대표 선출 문제 등 새누리당 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예. 지난 19일에 복당 신청서를 내신 거죠? 예. 그럼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예. 신청서를 내게 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예. 이번에 제가 당선, 이렇게 출마해서 당선은 못했지만은 제가 유세 중에 우리 유권자들에게 선거 끝나면 곧바로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청서를 냈고요. 네. 1차적으로는 제가 소속한 경남도당에서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 또는 비대위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네.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도당에서 결정하지 않고 중앙당 지도부에 바로 넘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아직 최고위원회는 해체되고 그걸 대체할 비대위가 구성이 안 돼 있죠. 5월 3일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은 그 지도부가 비대위를 구성할 텐데, 그 뒤에 심사가 이루어져서 복당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이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제 박근혜 대통령 언론사 간담회에서는요. 예. 당이 안정되고 지도 체제가 안착하면 그때 협의해서 판단할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예. 또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돼 해결을 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미루는 느낌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원유철 원내대표가 한 건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대위가 구성이 돼야 거기서 법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맞고, 근데 그 이전에 최고위원회의가 해체하기 전에 총선 민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복당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고 물러났기 때문에 비대위가 새로 구성되더라도 결정을 그대로 존중해서 결정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나마 그걸 언급하신 것이 적절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대통령께서 정당의 당적 처리 문제, 그러니까 복당 문제까지 언급하시는 것이 적절했는가, 그렇게 하시니까 당에 대해서 더 계속 개입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적절했는가 하는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강하게 반대는 안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질문이 왔을 때는 그냥 그건 당에서 알아서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총의로 결정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그냥 넘어가셨으면 더 좋을 건 안 했겠나 하는 생각이죠. 네, 발언이 적절했는가는 조금 고민이 있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강한 반대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예. 자, 일각에서는요, 이 박근혜 대통령 발언 중에 이 당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선거를 치렀고 많은 사람들이 당선됐는데 당선되고 나서는 자기 정치한다고 해서 갈라서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총선 참패의 책임을 비박계에 돌리는 동시에 이 유승민 의원의 복당은 불가하다라고 언명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까지 해석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자기가 도와준 사람들이 자기에게 보답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안 됐을 때 섭섭한 건 인간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정치인이라는 거는 당선되는 순간에,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에 공인이 되고 자기가 대변해야 될 지역에 민심이 있고, 또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대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또 목소리만 낼 수도 없고, 그런 점에서 정당이라는 것은 그런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곳이고, 국회는 더더욱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과 다른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것을 잘 녹여내고 또 조정하고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서 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역할이지, 한 목소리만 나오고 생각이
꼭 일치하기만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 주기를 바라고 하는 거는 정치의 기본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이제 다른 입장의 해석 주셨는데요. 자, 아까 이 최고위원회 사실은 해체되기 전에 시기에 상관없이 이 무소속 당선인들에게 문호를 대개방하겠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비대위에서도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제 남아있는 숙제가 일괄 복당이냐 선별 복당이냐 이 문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은 복당이 되고 유승민 의원은 복당이 안 됐다. 이런 상황이 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가능성이 없다. 그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당이 그 잘못된 공천 때문에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된 분들의 경우에는 이 선거에서 국민들이 그 경천 잘못을 엄중하게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회복을 시켜줘야 맞은 거고 그게 국민의 뜻이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된 측면은 있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따져서 복당 못 시켜준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실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당이 처한 상황이 이런 위기의 그 수준이 보통 평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이 빨리 화합하고 또 통합하고 또 힘을 하나로 모으고 그러면서 개혁하고 해서 새 출발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당 안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자숙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이걸 가지고 또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우리 당이 좀 그럴 여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제 지금 복당을 희망하고 계신 상황이니까 이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다음 달 3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자, 친박계 후보로 거론되어 온 유기준 의원 출마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자유 또 그런 권리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민의는 당이 180석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잃게 만든 핵심적인 책임이 이런 흔히 말하는 친박 중진 또 친박 실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인식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분들은 이번 당분간은 좀 그런 부분을 성찰하고 좀 자중자애하는 것이 맞다. 또 그래서 이선에서 당직에서는 이선 후퇴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번 원내대표 경선, 당대표 경선엔 출마를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것이 이 일반 국민들의 여론일 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의 뜻, 또 당선된 분들의 뜻도 그런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경선이나 당대표 경선에서 그런 결과가 반영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네, 자중자애 말씀 주셨는데요. 자, 국민의당만 지금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로 추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원내 협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일 테니까 새누리당도 좀 뭔가 협상의 달인 혹은 좀 이제 경력 있는 분이 나오셔야 될 텐데 지금 그러면 친박계는 자중자애 한다고 치면 비박계 정진석, 나경원 이 의원들이 주로 유력 후보군인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그분 두 분 다 좋은 분들이고요. 누가 되더라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박지원 의원께서 지금 원내대표를 3번째인가 하시고 맞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노련한 분이다 해서 우리 당이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그분을 제대로 상대 못할 거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그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경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하면서 야당하고 협상을 오랫동안 해봤는데 여야 원내 지도부는 크게 보면은 그 한 몸입니다. 공동 운명체입니다. 서로 그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뒤통수 치거나 술술을 부려가지고 공경에 빠뜨리거나
또 내가 일방적으로 그쪽에 이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네.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상대방 원내 지도부가 그 당에서 입지가 튼튼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서로 같이 동반해서 상생하고 같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네. 밖에서 볼 때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구도처럼 볼지 몰라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박지원 대표도 아마 그런 걸 워낙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3당 체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 3당 원내 지도부가 같이 잘 되려고 하면은 본인의 경험과 경륜을 살려가지고 거중 조정 역할을 잘해서 네. 두 당도 못하는 합의를 3당이 이뤄내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 점에서 자기 역할을 아마 하시고 싶을 거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네, 대화 협상을 해보셨으니까 지금 예. 한 몸이라는 말씀은 많이 와 닿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뽑기까지 상당히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예. 당장 다음 주에 새 원내대표가 예. 당청 관계에 대한 문제도 좀 이제 끌고 나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 수평적인 당청 관계 앞으로 예.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 1년 동안에 청와대와 또 당의 일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당청 관계를 그 상명하복 관계, 네. 청와대에서 지시를 하면 그대로 따르는 이런 관계 쪽으로 고집하면서 네. 그런 수직 관계를 고집하면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총선에서 참패하게 된 거거든요. 네. 총선 민의는 당정청이 서로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수평 관계로 가야 된다. 그게 민의이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지 않고 옛날처럼 같은 생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 자체가 다양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주장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걸 대변하는 정당이 한 가지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국회도 알겠습니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당정청이 원만하게 잘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무소속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 조수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북유럽 노르웨이로 한번 가보죠. 노르웨이의 네. 한 동물원이 관람객들 앞에서 얼룩말을 도살한 뒤에 호랑이에게 먹이로 줬다. 이거 굉장히 큰 논란에 휩싸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남부 크리스티안산에 있는 동물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관람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육사가 얼룩말을 안락사시켜서 목을 자른 뒤 자체를 호랑이 우리에 던져줬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어린이들도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져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 사진이 SNS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잔인하다, 아이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이라는 등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동물원 측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해한다면서도 문제될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동물원 소속 수의사는 포식동물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다는 사실은 당연하다면서 관람객들에게 이런 점을 설명하고 인식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덴마크의 한 동물원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기린을 죽인 뒤에 사자한테 먹이로 줘서 비난을 산 적이 있습니다. 네. 역시 이때도 원칙에 따라서 진행한 학습 과정이었다는 게 동물원 측의 입장이었는데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해도 가족 단위 나들이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서 꼭 이런 장면을 공개해야 하는지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는 뭐 제 생각에는 좀 학습 내용하고 다르네요. 야생의 정글에서 네. 서로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거야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에서도 보고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사육사가 안락사시켜서 이게 뭐 사체를 잘라서 던져줬다. 이건 우리가 아는 야생의 과정하고 다르죠. 네, 문제가 좀 있는데요. 또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또 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게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것이 더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화제를 바꿔보죠.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이 폭스바겐이 이미 10년 전에 미국의 환경 규정을 피해가기 위한 자료를 만들었다. 이런 폭로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의 보도인데요. 폭스바겐 고위 임원이 지난 2006년 차량의 배출가스 수치를 미국 당국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이 눈속임 방법을 파워포인트 자료로 만들어서 발표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당국이 도로주행을 가정해 진행한 실험 패턴을 감지해서 실험 시에는 배출가스의 양을 줄이도록 하는 코드를 소프트웨어에 심는 방법이 상세하게 설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이 자료가 어디까지 전파됐는지는 확실치 않은데요. 존재 사실만으로도 이미 한 차례 신뢰를 저버린 폭스바겐은 불리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스바겐 측은 지금까지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몇몇 기술자들이 저지른 일이라며 경영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런 자료는 내부 인사들이 부정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폭스바겐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조직적 부정행위 가담에 대한 의혹을 어떻게 수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게 직장 다녀보신 분들이면요. 몇몇 기술자가 이 암묵적으로 조작을 할 때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서 뭐 프리젠테이션을 하겠습니까? 보고를 하겠습니까? 이건 여러 가지로 이제 이상한 정황이군요. 네. 네, 또 다음 소식 보죠. 이 최근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주요 IT 기업들이 부진한 성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페이스북이 올해 1분기에 매출 1.5배, 순이익은 3배나 급증한 이 깜짝 실적, 우리가 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네, 이걸 그렇죠? 발표했다면서요. 네, 페이스북의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은 53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6조 1,816억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2%나 늘었고 순이익도 15억 1천만 달러로 거의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네. 페이스북의 이런 실적은 올해 1월에 시작한 라이브 비디오 서비스 그리고 4년 전에 인수한 인스타그램 덕분으로 해석되는데요. 모바일 시장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발빠르게 영상과 사진 공유 서비스를 선점해서 광고주와 사용자의 눈길을 모두 끄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의 월간 이용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16억 5천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억 명 넘게 늘었고요. 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머무는 시간도 평균 50분으로 2년 사이 10분 정도 길어졌습니다. 이런 추세가 모바일 광고 매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페이스북이 올해 1,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무려 18%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SNS에선 상당히 앞서가던 국가인데 지금 이 미국 회사의 이 실적을 보면서 좀 부러워하는 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나만 모르고 지나갈 뻔한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나 빼고 다 본 뉴스. 네, 나 빼고 다 본 뉴스. YTN 뉴스 FM 김성은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나 빼고 다 본 뉴스 뭔가요? 네,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가 지난해 12월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소녀상 철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두고 한일 정부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어제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부 장관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는 위안부 합의의 세부 사항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내 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가 맞아요. 되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계기가요. 지난 월요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언론 편집국장 그리고 보도국장 오찬 초청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소녀상 철거는 한일 정부 합의에서 언급도 되지 않은 문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박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서 관방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니까 이 대답이 나온 거거든요. 네, 어제 저도 이 소식 보고 좀 화가 났는데 예. 우리 대통령이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일본의 관료가 예. 반박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난 합의 발표 당시부터 이 부분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논란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지 않았었나요? 예. 이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서 당시에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네. 오늘 외교부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지난해 12월에 이루어진 합의에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에 대한 약속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네. 위안부 지원 재단 설립과 소녀상 철거 완전히 별개의 사항이고 합의 문구에도 재단 설립과 소녀상 철거에 관한 연계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좀 네티즌들의 의견은 네. 그렇지가 않나 봐요. 합의한 지 왜 100년이 지났냐. 양측의 의견이 다른 부분조차 아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네네. 라면서 합의문이나 회의로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니냐. 네네. 뭐 의견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민변이 지난 2월에 이 합의문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예. 합의문 정보 공개 청구. 그러니까 사실은 문서가 공개되면 뭐 예.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한일 정부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국민들은 뭐 진위 문제가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한국과 일본 합의는 했는데 이 합의 때도 용서하고 사과받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잘 이루어졌던 건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논란에 빠져드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다음 두 번째 나 빼고 다 본 뉴스 뭔가요? 네. 잊을 수도 없고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잊어서도 안 되는 사건인데요. 경찰이 7살 난 신원영 군을 네, 욕실에 네. 가두고 락스와 찬물을 뿌린 뒤에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3월에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네. 검찰은 친부와 계모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 다음 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원영의 친아버지가 선임한 변호사가 오늘 사임계를 제출하고 변호를 포기했습니다. 네. 사임 이유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여론의 압박을 느낀 변호인들이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아하. 추측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직접 학대에 가담한 계모 김 씨, 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예. 하는데 그럼 이 친부는 이게 사선 변호인 선임했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좀 더 적극적인 변호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군요. 원영군의 친아버지는 계모인 김 씨와는 달리 직접 학대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해서 살인죄 적용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 친아버지 신 씨, 변호인이 사임했기 때문에 다시 변호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없는 필요적 재판 사건이거든요. 네. 변호인이 꼭 있어야 재판 진행이 가능한데 만약 신 씨가 변호인을 찾지 못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네, 네. 뭐 국선 변호인의 변호를 받게 되는 것도 마음으로는 반대하고 싶다며 죗값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정말 많았고요. 의견들 전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방송에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죠. 예. 하지만 어쨌든 이 변호인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따라서 못 찾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다. 네. 자, 학교 다닐 때요. 스쳐 지나가듯 배웠던 이 기억, 피고인의 권리라든가 변호받을 수 있는 권리. 근데 이 사건을 보고 그런 것들을 떠올리긴 참 어려워요.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말 좀 많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 같은데. 예. 자, 세 번째 나 빼고 다 본 뉴스는 뭔가요? 네. 태양의 후예 드라마 보셨나요? 네네. 그럼요. 예, 정말 엄청난 인기를 받았는데 이게 아저씨들한테는 상당히 좀 큰 압박이 됐던 드라마입니다. 말도 걸면 안 되는 그럼요. 드라마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이 여주인공 송혜교 씨에게는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곤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송혜교 씨가 모델을 했던 주얼리 브랜드 회사와 송혜교 씨가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속 장면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두고 맞서고 네. 있는 건데요. 실제 송혜교 씨가 이 주얼리 브랜드 회사의 모델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계약이 올해 1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얼리 브랜드 회사가 태양의 후예 공식 제작 지원사이기도 하거든요. 아하, 네네. 주얼리 업체로는 유일하게 간접 광고라고 하죠. PPL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송혜교 씨가 왜 소송을 제기를 한 걸까요? 그러게요. 왜 제기했어요? 이 지난 1월에 모델 계약이 끝났는데도 이 회사가 최근까지 공식 홈페이지나 SNS에 송혜교 씨의 사진을 홍보용으로 게재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3억 원의 부당 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허허, 그러면 거기다가 이 소송에서 이겨서 배상금을 받게 되면 또 이 신진 보석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졌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이 주얼리 회사가 제작 협찬 지원 계약서 이 원문을 공개했는데요. 아하, 네네. 제작 지원 계약서에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 오프라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이 네. 돼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후예 제작사 류도 입장을 밝혔어요. 주얼리 회사가 초상권의 상업적 사용은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했던 사안이다. 네. 제작사뿐만 아니라 송혜교 씨의 소속사 측에도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면서 합당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모델의 세금 탈루 의혹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모델 개런티를 언급한 것도 매우 유감스럽다 네. 함께 밝혔습니다. 사실
이 논란이 불거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는 계약서 공개밖에 없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네. 뭐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이제는 누구누구의 말이나 의견이 아니라 문서를 봐야 한다. 이렇게 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계약서 발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주얼리 회사에 잘못이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긴 합니다. 저도 얼핏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계약서의 일부가 한쪽에 의해서 공개가 된 것이고 또 주얼리 회사에서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런 내용의 계약서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 드라마가 진행 중일 때도요. 후반으로 가면서 이 간접 광고, PPL이 좀 오개티로 많이 지적이 됐었고요. 예. 저희도 한번 그걸 짚었어요. 드라마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갈등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 빼고 다 본 뉴스 김성은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내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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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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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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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Goede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두 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아이마다 실력, 학습 습관 다 다른데 선생님 하나로 될까? 오늘 할 공부를 콕 집어주는 북클럽 선생님. 학습 습관이 문제일 땐 싱크빅 선생님. 심화학습할 땐 과목 전문 뜨개다 선생님. 실력 따라 습관 따라 선생님 3명으로 학습을 디자인하다. 웅진 북클럽 스터디.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